안녕하세요, 정치자님. 혹시 팀회의에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정말 이거다 싶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유독 한 사람 앞에서만 그 아이디어가 번번이 가로막히는 느낌이요? 있죠. 분명히 있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데이터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일이 훨씬 빨라져요. 설득해봐도 그 동료분은 글쎄요, 원래 하던 방식이 검증됐고 제일 안전하죠. 이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네, 정말 그럴 땐 힘이 쭉 빠지죠.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문제를 파헤쳐 보려고 해요. 단순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꽉 막혔을까 하고 성격 탓으로 돌리는 대신에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심리적인 이유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자는 거죠. 이번 탐구를 위해서 저희가 깊이 살펴볼 자료는 정진영 대표의 블로그글 고집센 동료의 심리 특성, 성실성과 경로 의존성으로 이해하기입니다. 이 글을 나침반 삼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이걸 누가 틀렸다의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창치자님을 힘들게 하는 그 동료의 행동이 사실은 개인의 단점이나 성격 결함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이건 오히려 과도한 성실함이 낳은 경직성과 과거의 성공 방식에 발목 잡히는 경로 의존성, 이 두 가지 심리적 특성이 맞물려서 나타나는 일종의 방어 계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어 기제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 단단한 벽을 허물 첫 번째 열쇠부터 찾아보죠. 도대체 그 좋은 성실함이 어떻게 협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사실 좀 헷갈려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성격 오요인 모델을 봐도 성실성은 엄청 긍정적인 특성이잖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특성이죠. 책임감 강하고 체계적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란 뜻인데 이런 사람이 왜 변화에는 그렇게 저항하는 걸까요? 좋은 게 너무 과하면 독이 된다. 뭐 이런 걸까요? 정확히 그 지점이에요. 바로 성실함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죠. 자료에서도 설명하듯이 성실한 사람들은 목표를 완수하고 정해진 절차와 질서를 지키려는 성향이 아주 강해요. 당연히 조직에서는 이런 분들이 기둥 같은 역할을 하죠. 예측 가능하고 믿음직스러우니까요. 그렇죠. 문제는 이 성향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생겨요. 극단으로 치닫는다는 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자신이 오랜 시간 공들여서 만들어온 업무 방식이나 기존 매뉴얼을 단순한 업무 툴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질서 그 자체라고 믿게 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질서를 어떤 외부의 방해로부터든 지켜내는 걸 자신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가치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거의 신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이게 청취자님 상황에 대입해보면 청취자님이 효율성을 높이자고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을 때 그 동료분은 그걸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겠네요. 오히려 자신이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는 완벽한 질서를 무너뜨려는 외부의 위협이나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감정적인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분에게 기존 방식은 그냥 해오던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야근 끝에 찾아낸 가장 리스크가 적고 결과가 보장되는 뭐랄까 성공 방정식인 셈이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그 길 말고 이쪽으로 갑시다 라고 하면 그건 지금까지의 내 모든 노력과 시간을 부정당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나는 분명히 팀을 위해 더 좋은 길을 제안한 건데 상대방은 네가 해온 건 다 틀렸어 라는 비난으로 들을 수 있다니. 이건 단순히 꽉 막힌 게 아니라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변화를 두려워하게 된 거군요. 네, 그렇죠. 긍정적인 특성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안 돼요는 변화가 싫어요가 아니라 혹시라도 잘못될 경우에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요라는 뜻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 책임감의 무게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소통의 시작인 거죠. 알겠습니다. 책임감이 강해서 기존의 안정적인 방식을 지키려 한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게 증명됐는데도 끝까지 외면하는 건 이건 책임감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다른 강력한 힘이 그 사람을 과거에 묶어두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혹시 저희가 살펴볼 두 번째 개념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바로 그 강력한 힘이 경로 의존성입니다.
원래 경제학이나 사회학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과거의 결정에 얽매이는지를 설명할 때 쓰는 용어인데 이게 개인의 심리에도 아주 강력하게 작용해요. 경유의존성,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옛날 방식에 익숙해서 혹은 관성 때문에라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가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굳이 어려운 용어를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관성이나 습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벗어나기 힘든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자료의 정의를 빌리자면 과거에 한 번 내린 선택이 나중에는 더 좋은 대안이 나와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현상을 말해요. 핵심은 과거의 성공 경험이에요. 아, 성공 경험이요? 네. 예를 들어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보고서를 써서 팀장님께 크게 칭찬을 받았다고 해보죠. 네네. 그러면 그 방식은 그 사람에게 단순한 보고서 작성법이 아니라 칭찬받는 성공 공식으로 뇌리에 각인돼요. 그 후로는 상황이 바뀌고 더 좋은 툴이 나와도 그 성공의 기억이 너무 달콤하고 강력해서 다른 방식을 시도할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 거죠. 실패가 없는 보장된 길이니까요. 이거 약간 매일 다니던 출근길이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어느 날 바로 옆에 훨씬 빠르고 편한 고속도로가 뻥 뚫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왠지 불안하고 어색해서 혹시 저 길에 뭔가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계속 원래 다니던 좁고 막히는 길로만 다니는 느낌이랄까요? 새로운 길을 배우고 적응하는 데 드는 에너지, 그 심리적인 전환 비용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끼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잠김 현상이라는 개념을 소개해요. 잠김 현상이요? 네, 락인 현상.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 경로에 나의 시간, 노력, 감정 같은 투자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 경로가 최선이 아니란 걸 머리로나 알아도 다른 선택지로 옮겨가는 게 심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은 걸 투자해서 이제 와서 경로를 바꾸는 건 그동안의 내 노력을 전부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랑도 비슷하네요. 맞아요. 주변 동료들에게는 그게 어떤 대안도 들으려 하지 않는 답답한 고집으로 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륜의 존성의 무서운 함정이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이 거의 다 맞춰진 것 같아요. 동료의 그 단단한 벽이 사실은 과도한 성실성이라는 기둥과 경로의 전성이라는 벽돌로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성이었다는 걸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왔죠. 청취자님은 이 견고한 성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요? 당장 내일 출근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냥 당신을 이해합니다 하고 돌아설 수만은 없잖아요. 그럼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자료에서 제안하는 첫 번째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바로 가치 인정입니다. 성을 공격하려 들면 안 돼요. 먼저 그 성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성문을 열게 만들어야죠. 즉, 새로운 변화를 제안하기 전에 그 동료가 가진 성실함의 가치와 그 방식이 지금까지 팀에 기여해온 성과를 먼저 그리고 충분히 존중하고 있음을 표현해야 해요. 예를 들면 이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이제 바꿔야죠. 이렇게 바로 지적하는 게 최악의 접근이겠네요. 최악이죠. 그건 그 사람의 정체성과 책임감에 대한 정면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뿐이에요. 대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선배님이 만들어 오신 이 안정적인 시스템 덕분에 저희 팀이 지금까지 큰 실수 없이 프로젝트를 잘해올 수 있었어요. 그 꼼꼼함과 노고에 정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 내가 당신의 적이 아니며 당신의 기여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게 첫 단추예요. 일단 상대방의 방어막을 해제하고 대화의 문을 여는 거군요. 좋아요. 문은 열었어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두 번째 전략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해줄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함께 제시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두려워하는 건 변화 자체가 아니라 변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와 실패거든요. 안전장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이런 막연한 위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안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이 새로운 협업 툴을 도입하는 게 조금 불안하실 수 있으니 첫 한 달간은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병행하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매일 이중으로 백업 데이터를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도 우리가 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심리적 저항이 크게 줄어들어요. 실패의 책임을 혼자 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주는 거군요. 굉장히 실용적인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이 경로의존성의 잠김 현상을 깨트리는 핵심 열쇠인데요. 바로 단계적 접근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는 시도는 거대한 심리적 장벽에 부딪힐 뿐이에요. 그들이 쌓아온 성 전체를 허물려고 하면 당연히 저항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성벽의 돌멩이 하나부터 빼보는 거예요.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 가장 저항에 적을 것 같은 부분부터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보고서 전체 양식을 바꾸는 건 너무 큰일이니 일단 이번 주에는 보고서 제목의 글씨체랑 크기만 저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통일해서 시범적으로 적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럼요. 아, 정말 작은 시도네요. 그 정도면 한번 해보지 뭐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거죠. 그렇게 아주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경로가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고 심지어 조금 더 편하고 효율적이라는 걸 스스로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다른 부분도 바꿔보자고 먼저 제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료의 마음을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는 논리가 아니라 안전한 성공의 경험인 셈이죠. 와,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정리해보면 인정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안전장치로 두려움을 줄여준 다음 아주 작은 시도를 통해 스스로 성공을 경험하게 만드는 3단계 전략. 이건 단순히 동료를 설득하는 스킬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두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아주 성숙한 협업의 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취자분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동료의 고집은 알고 보니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과도한 성실성이라는 책임감과 과거의 성공 경험에 갇혀 변화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경로의존성이라는 심리적 함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었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 관점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동료의 마음속에는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다는 열망과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고 섬세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오히려 더 단단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강점인 성실함을 새로운 방향으로 함께 이끌어줄 수 있는 거죠. 청취자분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건네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동료의 행동을 나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단단한 벽 뒤에 숨겨진 심리를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인정, 안전장치, 단계적 변화라는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다가간다면 분명 답답했던 상황에 긍정적인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는 과거의 작은 성공 경험이나 익숙함 때문에 더 나은 대안이나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경로 의존성이 혹시 존재하지는 않을까요? 오늘 탐구가 동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